엄마, 휴대폰 비밀번호가 뭐예요?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67세 김 어르신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주식 계좌에 3억 원이 있었지만 자녀분들이 1년이 지나서야 발견했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를 몰라서 증권 앱을 열 수 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시니어 디지털 교육 전문가 이지혜입니다. 지난 5년간 노인복지관과 평생교육원에서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사용법과 디지털 금융을 가르쳐 왔어요. 그러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올해 65세이세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사실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몇 년 전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어머니의 은행 계좌가 어디에 있는지, 보험은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때 깨달았죠? 이건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구나라고요. 지금 제가 매주 만나는 200명이 넘는 어르신들 중 73%가 온라인 뱅킹을 쓰지만 가족에게 계좌 정보를 알려준 사람은 단 18%뿐이에요. 10명 중 8명은 만약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들이 그 돈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휴면 계좌에 잠들어 있는 돈이 2024년 기준 8조 원이 넘어요. 이 중 상당수가 가족들이 그 존재를 몰라서 그냥 잠들어 있는 겁니다. 요즘 60대는 정말 디지털 세대예요. 카카오톡은 기본이고 유튜브도 매일 보시고 주식 투자도 하시죠?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게 보이지 않는 공간에 있다는 거예요. 예전엔 통장을 서랍에 넣어두면 됐지만 지금은 네이버 계정, 카카오 계정, 은행 앱, 증권 앱 다 비밀번호로 잠겨 있어요. 혹시 아직 건강한데 벌써 이런 거 준비하면 재수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건 지혜의 문제예요. 치매, 중풍, 갑작스러운 사고, 죽음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 수업에 오셨던 62세 박 어르신은 치매 진단받고 바로 모든 디지털 정보를 정리해서 자녀들한테 전달하셨어요.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죠? 그럼 뭘 정리해야 할까요? 처음엔 저도 막막했어요. SNS 계정까지 다 정리해야 하나 고민했죠? 근데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깨달았어요. 60대 이상 어르신들한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더라고요. 실제로 60대의 SNS 이용률은 29%밖에 안 돼요. 대신 유튜브와 카카오톡은 거의 100%가 쓰시죠? 그래서 제가 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중요한 3가지만 추려냈어요. 첫 번째, 금융 계좌와 비밀번호. 두 번째, 디지털 사진과 중요 문서. 세 번째, 스마트폰과 필수 앱들. 이 3가지만 제대로 정리하시면 80% 끝난 겁니다. 참,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녀분들이 이 영상을 보내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사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70세 아버지가 돌아가신 김 모 씨 이야기예요. 휴대폰을 열 수 없어서 통신사 가서 초기화하고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몰라서 3개월 동안 여러 금융기관에 일일이 연락했대요. 더 놀라운 건 아버지 컴퓨터에서 비트코인 거래 내역을 발견했는데 비밀번호를 몰라서 접근을 못했다는 거예요. 겨우 찾았더니 3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더 가슴 아픈 건 사진이었어요. 아버지 휴대폰에 사진이 5,000장 넘게 있었는데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었대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라서 결국 못 찾았어요.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 자녀들 어렸을 때 사진. 이 따님분이 제 상담실에서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돈은 그렇다 쳐도 사진을 못 찾는 게 너무 슬퍼요. 여러분, 이런 일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딱 1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나는 기계치라 못해라고요. 카카오톡 하실 줄 아시죠? 그럼 충분해요. 종이에 쓰고 사진 찍고 그거면 끝이에요. 내 계좌 비밀번호를 가족한테 알려주면
맘대로 쓰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죠?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봉인된 봉투에 넣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거나 은행 대여금고를 이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이에요.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뭘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영상 끝나고 바로 오늘,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기세요. 나중에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작업을 하시면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시게 될 거예요. 제 어머니도 처음엔 뭐하러 이런 걸 하냐고 하시다가 정리하시면서 이제 마음이 놓이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너한테 짐이 안 될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고 하셨을 때 정말 울컥했어요. 디지털 유산 정리는 돈이나 정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떠난 후에도 불편함 없이 슬픔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것.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로 정리해야 할 것. 금융계좌와 비밀번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세요.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천천히 알아볼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금융계좌와 비밀번호를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가 몇 개나 될까요? 주거래 은행만 있는 게 아니죠? 옛날에 월급 받았던 계좌, 적금 들었던 저축은행 계좌, 증권 계좌, 연금저축 계좌 하나씩 세어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으실 거예요. 제 수업에 오시는 분들 평균이 7개에서 8개 정도예요. 많은 분은 12개까지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계좌들의 비밀번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건 생년월일로 해놨고, 어떤 건 전화번호 뒷자리로 해놨고, 또 어떤 건 전혀 다른 숫자로 해놨고, 본인도 가끔 헷갈리시잖아요. 그럼 가족들은 도대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먼저 A4 용지 한 장을 준비하시고요. 컴퓨터로 안 해도 됩니다. 손으로 그려도 충분해요. 종이를 가로로 놓으시고 5개의 칸으로 나눠 보세요. 첫 번째 칸에는 은행이나 증권사 이름을 적으세요. 예를 들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삼성증권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 칸에는 계좌번호를 적으시고요. 세 번째 칸에는 대략적인 잔액을 적으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충 1,0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이렇게만 적어도 돼요. 네 번째 칸이 중요한데요. 비밀번호 힌트를 적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밀번호를 그대로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누가 이 종이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대신 가족들만 알 수 있는 힌트를 적는 거예요. 큰아들 생일, 우리 집 주소 번호, 엄마 전화번호 뒤 4자리 이런 식으로요. 마지막 5번째 칸에는 이 계좌를 뭐에 쓰는지 용도를 적으세요. 생활비 통장인지, 적금인지, 주식 투자용인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깜빡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인터넷 뱅킹이에요. 요즘은 통장도 만들지 않고 인터넷 뱅킹만 쓰시잖아요. 특히 토스나 카카오뱅크 같은 거요. 이런 것들도 꼭 함께 적어두셔야 해요. 카카오뱅크라고 적고, 계좌번호 적고, 앱 비밀번호 힌트까지 적어두시는 거예요. 증권 계좌는 더 중요해요.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수천만 원, 심지어 수억 원을 넣어두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족들이 그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삼성증권을 쓰시는지, 미래에셋을 쓰시는지, 키움증권을 쓰시는지 이것도 꼭 표에 적어두세요. 그리고 증권사는 비밀번호가 여러 개라는 점 기억하세요. 컴퓨터 프로그램 비밀번호가 하나, 모바일 앱 비밀번호가 하나, 계좌 비밀번호가 또 하나.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적어두셔야 해요. 보험도 빼놓으면 안 되죠? 생명보험, 암보험, 실손보험, 어느 회사 것을 몇 개나 가입했는지 적어두세요. 보험이라는 게 청구를 안 하면 안 주거든요. 그리고 요즘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업비트, 빗썸, 이런 앱들 말이에요. 이것도 절대 빼먹지 마시고
꼭 적어두셔야 해요. 암호화폐는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찾을 방법이 아예 없어요. 자, 다 적으셨으면 이제 이 종이를 어디에 보관하느냐가 중요해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봉인된 봉투에 넣어서 믿을 만한 자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엄마 살아있을 땐 절대 열어보지 마라고 당부하시고요. 두 번째는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는 겁니다. 연간 2, 3만 원이면 돼요. 세 번째는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 방법을 추천드려요. 가장 간단하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정리해야 할 것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휴대폰 갤러리 한번 열어보세요. 사진이 몇 장이나 있으세요? 1000장? 3000장? 어떤 분들은 10,000장도 넘더라고요. 손자, 손녀 사진,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 카톡으로 받은 재미있는 사진들, 온갖 사진이 다 섞여 있죠? 문제는 말이죠. 이 사진들이 다 클라우드라는 곳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네이버 클라우드, 구글 포토, 삼성 클라우드. 여러분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알고 계시지만 가족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이 소중한 사진들은 영원히 그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야 해요. 먼저 정말 중요한 사진들만 따로 모으세요. 휴대폰 갤러리에 들어가서 앨범을 하나 새로 만드시고 이름을 가족에게라고 지으세요.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진들만 거기로 옮기는 거예요. 돌아가신 배우자 사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사진, 돌아가신 부모님 사진, 중요한 가족 행사 사진들, 여행 갔을 때 추억 사진들, 이런 것들이요. 대략 100장에서 200장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으면 나중에 가족들도 다 안 보거든요.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사진들을 USB에 복사해서 따로 보관해 두시는 거예요. 요즘 USB 하나 사는데 5만 원이면 충분해요. 혹시 사진을 USB로 옮기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자녀분한테 부탁하시거나 휴대폰 매장에 가서 직원분한테 부탁하세요. 그리고 클라우드 계정 정보도 꼭 적어두셔야 해요. 아까 만든 금융정보 종이 뒷면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네이버 클라우드라고 쓰시고 아이디를 적으세요. 그리고 비밀번호 힌트도 적어두시고요. 구글 포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중요한 문서들이에요. 건강검진 결과,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각종 계약서 사진들, 이것들도 USB에 중요 문서, 폴더를 만들어서 넣어두세요. 특히 부동산 관련 서류는 정말 중요해요. 시골에 땅이 있는 줄 몰라서 10년 후에 알았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여러분 휴대폰 잠금 화면, 비밀번호를 가족들이 알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들은 휴대폰을 아예 열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메모지를 하나 준비하시고요. 거기에 이렇게 적으세요. 휴대폰 잠금 화면이 패턴이면 그 패턴을 그림으로 그려두시고요. 숫자 비밀번호면 그 숫자를 적어두세요. 카카오톡 비밀번호도 적고요. 네이버 아이디랑 비밀번호도 적고 은행 앱 비밀번호들도 적어두세요. 이 메모지도 아까 그 금융정보 종이랑 함께 봉투에 넣으시면 돼요.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휴대폰에 긴급 연락처라는 기능이 있어요. 잠금 화면에서도 볼 수 있게 자녀분 연락처를 넣어두시면 좋아요. 여러분이 길에서 쓰러지시면 누군가가 이걸 보고 연락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카카오톡에 있는 중요한 대화들은 캡처해서 사진으로 저장해 두세요. 카톡 대화는 백업이 안 되거든요. 자녀들과 나눈 의미 있는 대화, 손자, 손녀 사진들, 이런 건 캡처해서 가족에게 폴더에 넣어두세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딱 3가지만 하면 돼요. 첫 번째, 금융정보를 표로 만드세요. 은행, 증권, 보험, 암호화폐 다 적으시고요. 두 번째, 소중한 사진들을 USB에 백업하세요. 100장에서 200장만 골라서요. 세 번째, 휴대폰 비밀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필수 앱들, 정보까지 함께요. 이 3가지만 하시면 여러분의 디지털 유산 정리는 80% 끝난 겁니다. 시간도 1시간이면 충분하고요. 오늘 저녁에 바로 해보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금융 계좌와 비밀번호 정리하기, 두 번째는 디지털 사진과 중요 문서 백업하기, 세 번째는 스마트폰과 필수 앱 비밀번호 메모해 두기. 이 3가지만 제대로 해두시면 여러분의 디지털 유산 정리는 거의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걸 듣고 나서 그래 해야지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제 수업에 오셨던 분들 중에도 선생님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달에 시간 나면 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로 하셨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분 중 한두 분만 하세요. 나머지는 계속 미루시다가 결국 안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오늘 저녁에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은 못 하시더라도 오늘 밤에 꼭 하시는 거예요. A4 용지 한 장만 꺼내시고 펜 하나만 들고 딱 30분만 투자해 보세요. 일단 시작하면 생각보다 금방 끝나요. 제가 어제 수업에서 만난 68세 박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제 수업 들으시고 바로 그날 저녁에 정리하셨대요. 처음엔 이게 필요한가 싶으셨다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본인도 깜짝 놀라셨대요. 자기가 11개나 되는 계좌를 갖고 있는 줄 몰랐다고요. 심지어 10년 전에 만든 증권 계좌도 있었는데 거기 800만 원이 그대로 있더래요. 본인도 까먹고 있었던 돈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분이 정말 잘하신 게 뭐냐면요. 다 정리하시고 나서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얘야, 아빠가 이거 정리해뒀어?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이거 보면 돼? 그랬더니 처음엔 아들이 아버지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래오래 사실 건데 라고 했다는데 나중에 고맙다고 연락이 왔대요. 아버지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짐을 남기지 않는 것, 오히려 편안함을 남기는 것, 그게 부모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어머니가 처음 정리하실 때 정말 많이 우셨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얘한테 짐이 되면 안 되지. 이러시면서요. 저는 그때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어요. 엄마, 이건 짐이 아니에요. 엄마가 저한테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조금 울다가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머니가 새로운 계좌 만드실 때마다 저한테 알려주세요. 얘야, 엄마가 이번에 저축은행에 적금 하나 들었어. 여기 계좌번호 적어둬. 이렇게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혹시 무슨 일이 생기셔도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자녀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러려면 오늘 바로 시작하셔야 해요. 혹시 나는 혼자 사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녀가 없거나 멀리 계시거나 관계가 좋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믿을 만한 조카나 친한 친구분께 맡기셔도 돼요. 아니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시는 방법도 있고요. 중요한 건 누군가는 이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이 그냥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작업은 한 번 하고 끝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업데이트 하셔야 해요. 새로운 계좌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 비밀번호를 바꿨을 수도 있고, 보험을 새로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생일날이나 설날 같은 날을 정해놓고 그날만 되면 꼭 확인하고 업데이트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매년 설날에 어머니랑 같이 앉아서 확인해요. 엄마, 작년에 뭐 바뀐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바뀐 게 있으면 종이에 새로 적고 사진도 새로 찍고 그렇게 30분 정도만 투자하면 끝나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어머니랑 대화도 하고 어머니 건강도 체크하고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부모님께
혹은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께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이런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하는데 막상 이야기 꺼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영상 하나 보내드리면서 엄마, 아빠, 이것 좀 봐보세요. 이렇게 시작하시면 훨씬 쉬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채널에는 이런 유익한 정보들이 계속 올라와요. 디지털 금융 사용법, 스마트폰 활용 팁, 시니어를 위한 AI 활용법, 이런 것들 말이죠. 구독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알림이 가니까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오늘 밤에 꼭 하세요. 종이 한 장, 펜 하나면 충분해요. 30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미래가 훨씬 더 평화로워질 거예요.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도 안 하게 되고, 모레도 안 하게 되고, 결국 영영 안 하게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이 일은 가족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사랑의 표현이고요. 나는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너희들이 편하게 나를 보내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어. 이런 마음이 담긴 선물이죠?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선생님, 이거 정리하고 나니까 마음이 진짜 편해졌어요. 이제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은 72세이신데 정리하시고 나서 오히려 삶이 더 적극적으로 변하셨대요. 뭔가 숙제를 다 끝낸 것 같아서 이제 남은 인생을 더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이 일을 끝내시면 내일부터는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 수 있어요. 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 언제든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시고요. 오늘 꼭 실천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바로 종이 한 장 꺼내서 시작하세요.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활기찬 노후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